오늘 당신에게 닿는 이 말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마음 한쪽이 먼저 반응했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만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집 안의 소리보다 침묵이 더 크게 들리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싱크대에 남은 물방울, 밤에 혼자 켜둔 작은 스탠드, 전화기 화면의 희미한 빛,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가락만 쥐고 있는 자신이 그 장면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숨은 조금 얕아지고 어깨는 자주 무거워지고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 붙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자꾸 이런 느낌이 들지? 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분명한 표적이 됩니다. 지금 드러나는 흔들림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나가야 할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무겁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이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니라 이미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감정이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이 듣고 있습니다. 그 예민함은 부담이 아니라 분별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면 당신이 왜 이렇게 조용해졌는지, 왜 어떤 관계가 더 이상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지금 준비하라는 말이 당신 안에서 오래 울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서 있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멈추는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 바닥에 닿는 맨발의 차가움, 천천히 열려있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모두 평소와 같은데 당신 안에서는 이미 다른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쉽게 웃지 못하고 쉽게 흘려보내지도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피곤해 보인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더 정확하게 압니다. 속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숨이 반응합니다. 밤에는 생각이 길어지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그건 고립이 아니라 감지입니다. 그리고 그 감지는 가족을 향한 부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은 늘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늦게 웃고 남들보다 오래 바라보고 남들보다 쉽게 넘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때때로 결함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책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접시 하나, 문득 흘러나온 한마디, 아이의 표정, 배우자의 침묵, 부모의 피곤한 눈빛 같은 아주 작은 장면도 당신 안에서는 오래 남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과장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빠르게 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기분보다 더 깊은 온도를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겉은 부드러워도 안쪽이 차갑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민감함을 가진 것입니다. 그 민감함은 지금 가족을 위한 준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자주 흔드는 적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지연, 느린 응답, 반복되는 오해, 의미 없는 바쁨,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수많은 목소리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 메신저 알림이 왔다 사라지는 순간,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끝없이 길어지는 오후 속에서 그 압박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당신은 잠깐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몸은 이미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어깨가 굳고 목이 마르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피곤함만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으려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분명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언제나 소음을 이기는 쪽에서 옵니다. 지금 당신은 그 소음을 지나야 합니다. 성경은 늘 이런 순간을 우리에게 조용히 비춥니다. 요셉이 감옥과 지연을 지나 결국 가족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지금 당신이 지나가는 준비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대한 무대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좁은 방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을 닫고 혼자 눈을 감고 있을 때, 아무도 몰래 눈물을 삼키던 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식사를 계속하던 때, 그 모든 장면에서 이미 길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 오래 걸린 사람을 가장 필요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늦어 보이는 과정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보호된 시간입니다. 당신은 너무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필요한 만큼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한 그 부르심은 바로 그런 빚음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신호를 무시하면 바깥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더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대화를 되풀이하고 같은 피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순환의 맛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영혼은 점점 소리를 낮추고 결국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안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지켜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켜지는 것에는 순종이 따라옵니다. 당신이 지금 듣는 것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가족을 준비하라는 말은 두려움을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이 더 정확해지라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들은 것 가운데 하나라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맞아떨어졌다면 잠시 멈추고 댓글에 888을 적어보십시오. 그 숫자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당신이 들은 것을 안에서 인정했다는 작은 표지입니다. 당신의 손이 그 숫자를 적는 순간 마음도 이미 한 걸음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거창한 증명이 아니라 조용한 동의입니다. 888을 적고 다시 내게 돌아오십시오. 지금 당신은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반응이 다음 문을 엽니다. 당신이 888을 적을 때 사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저 짧은 글자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오래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풀립니다. 식탁 위의 공기, 저녁에 흐르는 집안의 온도, 말하지 못한 부담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도 그 가운데서도 당신은 이미 방향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의 파도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질서가 다시 잡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떨림은 약함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은 혼란 속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겉보다 안쪽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금 핵심은 바깥 상황이 아니라 당신 안에 오래된 반응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통제하려는 습관과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함 사이에서 오래 버텨왔을 것입니다. 식탁에서 한마디가 오가고 그 한마디가 하루 전체의 기분을 바꾸는 순간을 당신은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설명하려 하고 더 빨리 정리하려 하고 더 서둘러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서두름은 늘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좁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은 통제의 문제이지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족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전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이 싸움에 먼저 반응합니다. 머리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가슴은 답답하고 입술은 침묵하는데 속은 쉽게 굳어집니다.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 더 숨이 길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외부의 기대보다 안쪽의 진실이 먼저 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종종 그 진실을 불안으로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흔들림이 불안은 아닙니다. 어떤 흔들림은 분별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어떤 피로는 무너짐이 아니라 더 이상 억지로 맞추지 않겠다는 영의 신호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릴 때 당신의 몸은 더 정직한 안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내는 가족을 향한 책임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더 맑게 만듭니다. 당신이 있는 공간도 이미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늘 같아 보이던 것일, 무심히 지나치던 복도, 아무렇지 않게 앉던 의자 하나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장소가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보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여전히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오래된 피로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대화는 짧고 평범해 보여도 돌아서고 나면 이상하게 더 지칩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그냥 넘기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은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무엇이 생명을 주고 무엇이 소모시키는지 알아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힘을 얻게 됩니다. 방해는 늘 대놓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한 일처럼, 친절한 조언처럼 지금은 이걸 먼저 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어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종이들, 답하지 못한 메시지들, 머릿속에서 계속 켜지는 다음 할 일들이 당신의 주의를 조금씩 잘라냅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것은 가장 뒤로 밀립니다. 영은 준비를 말하는데 환경은 분주함을 말합니다. 영은 질서를 말하는데 소음은 서두름을 말합니다. 이것이 대적의 방식입니다. 크게 무섭게 오지 않고 작은 방해를 여러 번 덧붙여서 길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싸움의 절반을 지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인다는 것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모든 목소리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급한 말, 누군가의 불안한 표정, 누군가의 기대가 당신의 중심을 흔들어도 그것이 곧 당신의 명령은 아닙니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는 저녁,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주방, 아이가 잠든 뒤에 남는 짧은 정적 속에서 당신은 이미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을 때가 가장 약한 때가 아니라 가장 분명한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협상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과 흥정하지 않고 이미 들은 것을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문은 내부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준비는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조용한 동의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동의는 다음 단계로 당신을 밀어넣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이 흐름은 결국 한 가지 그림으로 모입니다. 천천히 덮여있던 천, 먼지 쌓인 상자, 오래 닫혀있던 뚜껑, 그리고 안쪽에서 아직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그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오래된 기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그림을 따라가야 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단지 물건이 아닙니다. 덮인 상태로 보존된 마음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당신이 감당할 만큼의 때가 오기까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준비도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그 덮인 것은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을지 모릅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편지처럼, 상자 안에 남겨둔 사진처럼, 자주 쓰지 않지만 버릴 수 없던 물건처럼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덮여 있었기에 더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런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고 스스로에게도 쉽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안에서는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라기보다 씨앗에 가깝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 있어야만 손상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준비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리고 보호는 가족을 향한 부르심의 첫 언어입니다. 하지만 덮는 힘도 있었고 늦추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 힘은 항상 악의 얼굴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좋은 말로, 때로는 피곤함으로, 때로는 스스로를 돌보라는 핑계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 번 더 미루고 한 번 더 참으며 한 번 더 확인하는 쪽으로 습관이 굳어졌습니다. 물건을 위에 쌓아두면 밑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듯 오래된 두려움은 더 큰 책임을 가리는 데 능숙합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덮는 힘은 당신을 해치기보다 방향을 흐리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흐려진 길 위에서도 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에서 당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제 막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무게는 문 앞에 선 사람의 무게와 비슷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늘 잠깐 멈춥니다. 발끝이 문턱을 기억하고 손끝이 공기의 차이를 기억하고 심장은 다음 공간이 지금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들을 타협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직 남아있는 낡은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낡은 영향력은 새 방향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문턱의 언어를 압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그리고 경계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준비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장면에서 이미 무언가를 알아차렸다면 지금 댓글에 나는 이것을 봅니다라고 적어보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이 덮여있던 것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인식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게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본 것은 우연한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비추는 표지입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한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봅니다라고 적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심한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책상 위의 종이, 가족의 목소리, 미처 말하지 못한 생각들이 한꺼번에 떠올라도 그 가운데서도 당신은 지금 방향을 붙잡습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덮였던 것을 열어보이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당신이 본 것을 인정할 때 준비는 더 이상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될 때 가족을 향한 책임은 더 무겁기보다 더 맑아집니다. 가족을 준비한다는 말은 거창한 계획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드리는 마음의 방향, 대화 앞에서 잠깐 멈추는 호흡, 저녁에 무너지기 전에 자신을 다시 정돈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차이를 배웁니다. 양치할 때 거울 앞에 서 있는 짧은 순간, 물 한 잔을 마시며 손에 남은 떨림을 느끼는 순간, 거실 불을 낮추고 조용히 앉는 순간, 준비는 일상 속에서 길을 냅니다. 그것은 눈에 띄는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사랑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가족은 큰 말보다
작은 질서에서 지켜집니다. 당신은 이제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준비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자랍니다. 당신은 아마도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름은 설득보다 먼저 자기 정렬을 요구합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거실의 어수선함을 치우고 잠자기 전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작은 행동들이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흐릿함을 걷어냅니다. 몸이 먼저 정리되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라오면 말은 덜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가족은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더 정직하게 살아내는 가족입니다. 그 정직함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명하게 서면 됩니다. 그 분명함이 다음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이 덮인 것을 볼수록 놀랍게도 마음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의 이름을 알면 혼란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들리는 선풍기 소리,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밤 공기, 손목에 닿는 시계의 무게 같은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당신을 붙잡아줍니다. 그 순간 당신은 안다 싶습니다. 늦어진 것이 아니라 보호되었다는 것을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보류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보류는 버림이 아닙니다. 필요한 때를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평안은 현실을 외면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현실을 보는 평안입니다. 당신이 여태 붙잡아온 오래된 방식은 사실 안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빨리 판단하면 덜 아프고 미리 정리하면 덜 흔들리고 모든 것을 알아야만 덜 불안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늘 당신을 더 지치게 했습니다. 정작 소중한 것은 급하게 다루면 손상됩니다. 식탁 위에 유리잔 하나도 성급하게 옮기면 넘치듯 관계와 책임은 조심스럽게 옮겨져야 합니다. 지금의 부름은 바로 그 조심스러움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짊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가족을 준비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줄어들어야 하는지 구분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말, 너무 잦은 설명, 너무 빠른 반응은 오히려 핵심을 흐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짧지만 진실한 말, 멈춘 뒤에 하는 응답,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마음은 더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당신은 이전처럼 반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 순서는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보호합니다. 지금 준비되는 가족은 이런 질서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질서는 사랑을 차갑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더 오래 가게 합니다. 이제 당신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덮개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가 아니라 제때 열리지 못했던 선물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진실한 책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고 느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손끝이 덜 떨리고 마음이 덜 급해지고 숨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열리는 것은 늘 조용합니다. 그러나 조용하다고 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오래 버팁니다. 당신은 지금 그 조용한 개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방은 가족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부분이 사실은 보존되고 있었음을 당신은 점점 더 분명히 느낍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먼저 보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의 깊이를 먼저 다루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과가 늦어도 괜찮았던 이유를 지금 조금씩 이해합니다. 억지로 꺼내지 않았기에 상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대답하지 않았기에 왜곡되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당신의 안쪽은 그런 방식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이 진실을 알면 과거의 지연이 더 이상 원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보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존은 가족을 위한 준비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흐름은 설명보다 먼저 느껴집니다. 당신의 손이 설거지 거품을 헹구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정리됩니다. 방 안에 쌓인 작은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 내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덮였던 것이 보이고 보인 것이 자리 잡고 자리 잡은 것이 평안을 줍니다. 그것은 큰 소리 없이 진행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누군가를 이기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맡겨진 것을 지키려는 순종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말의 맛을 압니다. 순종은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가족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이 깊은 움직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전환점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문턱은 더 이상 멀지 않습니다. 바닥의 차가움, 벽의 그림자, 창문 밖에서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모든 것이 조용히 당신을 지나가지만 그 중심에는 더 분명한 부름이 있습니다. 가족을 준비하라는 그 말은 두려움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더 덜 급하게, 더 덜 흔들리게, 더 덜 반사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은 결국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도 바로 그곳입니다. 덮은 채로 두었던 감정들, 미루어 두었던 말들, 잠시 피하고 싶었던 책임들이 다시 같은 이름으로 부르짖지 않도록 당신은 더 단단한 리듬을 배워야 합니다. 아침의 고요 속에서 한번 멈추고 식사 전후로 짧게 마음을 정돈하고 밤에 다시 어수선함을 내려놓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종교적 연극이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심하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붙들고 필요한 것은 놓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족을 준비하는 일은 부담이 아니라 질서가 됩니다. 그리고 질서는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책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자꾸 미루게 하고 책임은 조용히 자리로 이끕니다. 두려움은 계속 소음을 찾고 책임은 침묵 안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자주 혼자 있고 싶어지는 순간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표면이 아닌 핵심을 듣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의자를 바르게 놓고 물 한 모금을 마시는 단순한 행동들조차 지금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서 흩어진 것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인 것은 더 멀리 갑니다. 준비는 흩어진 감정이 아니라 모아진 주의력입니다. 당신은 그 주의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의 중심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느끼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띄는 승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의 회복입니다. 책상 정리, 침구 정돈, 불필요한 대화의 멈춤, 한 번 더 깊게 쉬는 호흡,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당신의 내부를 다시 맞춥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 움직임들을 하찮게 보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길을 만듭니다. 작은 정직이 큰 평안을 지킵니다. 작은 준비가 가족 전체의 공기를 바꿉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기보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오래 가는 것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때 덮여 있던 것의 윤곽을 넘어서 그것이 왜 그토록 오래 유지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둘러 열었더라면 놓쳤을 감도 있고 너무 빨리 말했더라면 상했을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지키십니다. 당신은 그 지킴의 흔적을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느린 응답, 닫힌 문 멈추게 하는 피로, 꼭 필요한 침묵이 모두 그 흔적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잃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준비는 그렇게 남겨진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이 가족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더 잘 쥐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 시간, 반응,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까지도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을 늦춰야 하는지, 무엇을 더 이상 키우지 말아야 하는지 마음이 알려줍니다. 그 내면의 질서는 당신을 좁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넓힙니다. 좁아 보였던 방이 사실은 생각보다 더 넓다는 것을 불필요한 것이 치워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덜어내면 더 보입니다. 더 보이면 더 정확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조용하지만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전화는 늘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큰 선언보다 먼저 작은 정리, 큰 변화보다 먼저 짧은 멈춤, 큰 책임보다 먼저 마음의 재배치가 옵니다. 당신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많지 않아도 안쪽에서는 분명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가족을 위한 사랑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조용한 정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으로의 당신을 지탱할 뼈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침묵은 이미 응답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이 흐름에 마음을 열었다면 더 이상 예전처럼 급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흔들어도 먼저 숨을 쉬고 먼저 보고 먼저 듣게 됩니다. 그 몇 초의 멈춤이 관계를 바꾸고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당신 자신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그 멈춤은 약한 반응이 아닙니다. 가장 단단한 반응입니다. 당신은 더는 소음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핵심은 언제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지금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놀라운 은혜입니다. 당신은 오래된 방식으로 버티던 사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지키는 사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버틴다는 말에는 늘 긴장이 있었지만 지킨다는 말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버팀은 고립일 수 있고 지킴은 연결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고립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 깨끗한 연결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연결은 서두르지 않고 단단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이 휴대전화를 덮어두는 저녁, 당신의 마음이 쓸데없는 상상을 놓아주는 밤, 당신의 눈이 피로 속에서도 평정을 지키는 순간마다 그 연결은 조금씩 강화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변화는 참된 방향입니다. 그리고 참된 방향은 끝내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지금 이 말이 당신이 이미 오래 느껴온 한 장면과 정확히 겹친다면 댓글에 나는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적어보십시오. 그 고백은 새로운 연기가 아니라 이미 안에서 시작된 정리를 밖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것을 적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분명한 선이 그어집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은 두려움의 문을 닫고 책임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그 문장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지금 당신은 단순히 감동받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적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미루는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준비라는 언어로 자신을 말하게 됩니다.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손, 밤에 문을 한 번 더 잠그는 습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을 정돈하는 짧은 시간 속에서 그 문장은 실제가 됩니다. 당신은 완벽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스스로를 과장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하는 말입니다. 그 진실은
당신을 씁니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은 가족을 더 안전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준비는 이제 당신의 이름의 일부가 됩니다. 그 이름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당신의 길은 이제 더 선명합니다. 아침의 고요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식탁은 단지 먹는 곳이 아니라 말과 침묵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지 배우는 자리입니다. 문 앞에서 신발을 고쳐 신는 순간조차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기억합니다. 모든 것은 예전과 같아 보여도 안쪽의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변화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박수보다 깊습니다. 그것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오래 가는 것은 결국 집을 바꿉니다. 당신은 그 집을 바꾸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본 것, 느낀 것, 멈춘 것, 다시 정리한 것,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진실을 향해 갑니다. 당신은 덮였던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흐려졌던 중심을 다시 맞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준비하라는 조용한 음성을 더 이상 낯설게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되고 호흡이 되고 말의 온도가 됩니다. 예전에는 급하게 대답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잠깐 멈춥니다. 예전에는 설명으로 버티던 자리에서 이제는 질서로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감당하려던 자리에서 이제는 더 깊은 의탁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제자리로 데려갑니다. 이제 당신은 서둘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는 증명보다 먼저 옵니다. 당신은 이미 안쪽에서 중요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깊습니다. 방을 정리하는 손, 불을 끄는 습관, 늦게까지 붙잡지 않는 마음, 이 단순한 것들이 당신을 새롭게 빚습니다. 그렇게 빚어진 사람은 가족 앞에서 더 부드럽고 더 분명합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분명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사랑은 오래 갑니다. 당신은 그 사랑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랑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며 왜 어떤 문은 열리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그것은 지연이 아니라 재정렬이었습니다.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보존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면 과거의 침묵이 더 이상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침묵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그 침묵 안에서 배웠습니다. 더 빨리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히 듣는 법을, 더 많이 쥐는 것보다 더 깊이 놓는 법을. 그 배움은 이제 가족 A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